반갑습니다. 오늘은 말이죠. 또 이 요청에 의해서 또 생물 키우는 방법, 그죠? 벌러지오 그래픽입니다. 자, 어떤 분께서 저기 열심히 보시는 애청자인데 요청을 하나 주셨습니다. 뭐 옛날에 제가 찍어놓은 영상이 뭐 이미 있지만 어차피 지금 유튜브 용으로 다시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신청들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또 촬영을 해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드립니다. 자, 오늘 알아볼 친구는 바로 이 친구입니다. 우리가 너무 친근한 친구죠. 아시안 포레스트, 아시아 숲속이라는 정갈입니다. 이름이 상당히 좀 단순한데요. 이름이 붙은 이유는 아시아의 웬만한 숲속에서 발견이 된다 해갖고 이제 우리 학자들이 상당히 귀찮았던 것 같습니다. 상당히 귀찮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그런 이름이 붙은 아시안 포레스트입니다. 그죠? 헬트로메테우스 종이죠. 우리가 뭐 저기 여러 가지 정갈이 있지만 일단은 뭐 샵에서 취급하는 거는 뭐 극동정갈, 아포, 뭐 자블, 뉴기니 요 정도 옛날에 수입 들어왔던 애들 그 정도인데 뭐 거의 뭐 이 친구는 뭐 중국에서는 식용으로도 많이 먹고요, 애완용으로도 아주 널리 퍼져 있는 뭐 대중적인 아주 국민 정갈이라고 할 수가 있죠. 이 톱밥파리 요 새끼가 한 마리가 들어갔네요. 이거 촬영하는데 그렇습니다. 오늘은 저기 아시안 포레스트를 알아볼 건데요. 이 애기랑 엄마 차이가 엄청나죠. 그렇습니다. 상당한 크기가 차이가 나는. 자, 뭐 간단하게 한번 알아볼 겁니다. 사육 방법부터 주의사항, 그죠? 짝짓기, 번식 이 정도까지 알아볼 건데 일단은 뭐 지금 제가 뭐 임신체가 없어가지고 뭐 직접 짝짓기 하는 모습이나 이런 거 보여드리기는 조금 아쉽지만 그런 자료는 없고요. 제가 이제 말로써 설명으로서 이렇게 한번 해드리겠습니다. 자, 이 산은 뭐 습계정갈이죠. 대형 습계정갈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닥재나 에코, 코코피트를 많이 사용합니다. 그죠? 촉촉한 바닥재. 저번에 그 극동정갈 말씀드리면서 이제 건개정갈을 좀 전체적으로 봤는데 오늘은 이제 습계정갈, 꼭 아포만이 아니라 이제 습계정갈의 공통적인 그런 사육 정보를 전달을 해볼까 합니다. 자, 일단은 사육장은 뭐 저희는 뭐 이제 그 샵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바로 분양이 되기 때문에 꼭 촬영만 하면 이렇게 전화가, 그죠? 죄송합니다. 전화는 제가 이따가 다시 하는 걸로 하고요. 촬영만 하면 전화가 와. 손님도 오시고 손님이면 뭐 항상 반갑지만 그렇습니다. 전체적인 습계정갈의 이 세팅, 일단 채집통 뭐 사육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좀 작은 통에다가 이제 개별 사육을 하는데 이 친구들 합사도 가능하고요. 이렇게 좀 옆으로 넓은 사육장이 좋습니다. 여기 이제 우리 그 조금 브리딩 박스를 겨냥한 조금 저렴하게 나온 하이브리드 박스인데요. 높이도 이 정도 되고 여기다가 이제 코코피트를 깔고 바닥재를 촉촉하게 적신 다음에 은신처, 그죠? 이 정도 은신처랑 이 물그릇이 이렇게 딱 들어갈 정도 크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사육장이 너무 좁으면 세팅하는데 조금 문제가 되니까 은신처는 뭐 이런 거 쓰셔도 되고요. 간지나는 해골, 스켈레톤, 그죠? 이런 거 쓰셔도 되고 그렇습니다. 바닥재를 한번 깔아갖고 이제 세팅을 해놓은 게 없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냥 용품만 같이 설명을 드리면서 크기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? 이제 그러면 사육장에 이제 얘가 딱 들어갔을 때 어떤 정도 자세가 나오는지. 이 정도 자세가 나옵니다, 그죠? 충분히 넓게 이렇게 활보도 하고 은신처, 이 안에 은신처도 들어가 놀고 물도 먹고 이 정도 사이즈의 사육장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. 요거보다 좀 좁으셔도 되고요. 한 마리만 키우실 거면 PS 케이지도 상관이 없습니다. 근데 이제 웬만하면 좀 이쁘게 키우면 좋으니까 이런 채집통 큰 거에다가 키우는 걸 권장을 합니다. 이 정도 사이즈 되면은 뭐 암수 해갖고 짝짓기까지 가능한 사이즈니까 나중에 번식하실 때 뭐 두 번 돈 쓰지 마시고 처음에 딱 세팅 해 놓으시면 번식을 할 수 있지 않을까. 자, 핀셋은 뭐 얘가 덩치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좀 큰 거 써주시면 좋겠죠. 잡으실 때는 꼬리가 좀 딱딱합니다. 얘들이 뭐 이제 갑각류랑 친척벌이기 때문에 이 위에 등갑이나 이런 데가 거미에 비해서 상당히 딱딱합니다.
범위 같은 경우는 내장이 알았어 미안해. 하루만 촬영하자. 아유 그렇습니다. 집게가 큰 애들은 진화를 어떻게 했냐면 우리 작은 정갈들이 독이 더 세죠. 이 친구들은 집게가 크고 등치가 크기 때문에 오히려 독은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. 제가 뭐 수백 번 쏘여봤는데 요거는 뭐 그냥 조금 붙다가 마는 꿀벌의 뭐 반도 안 되는 그런 좀 약한 미흡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독은 뭐 거의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. 그 대신 이제 이 집게 힘이 엄청 셉니다. 이 친구들은 싸움도 잘하게 생겼고요, 그죠? 독이 약한 대신에 덩치가 크고 이 집게 힘이 센 그렇게 진화한 친구들이 대부분 습계정갈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진화를 했죠. 잡을 때는 이 핀셋으로 꼬리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암수구별. 암수구별은 우리가 좀 팩틴을 봐야 되는데, 팩틴이라면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정갈 배때기 밑에 보시면 빗자루 같은 짝대기 두 개의 날개가 달려 있어요. 그걸 팩틴이라 그러는데, 이제 그거는 땅의 진동, 먹이들의 움직임, 뭐 이런 거를 탐지할 때 바닥을 쓸면서 이렇게 감각기관이죠, 한마디로. 그 사이에 있는 그 모양을 보고 구별하는데, 제가 이제 이걸 좀 들어갖고 이렇게 막 뒤집어 까면 애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받을 것 같아갖고, 요거는 이제 저희가 말로만 설명해드리고,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직접 검색하셔가지고 사진을 직접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. 그 빗자루 두 개 사이에 이제 마름모 꼴이 있습니다. 뾰족하게 우리 꽃게 생각하면 편한데요. 꽃게가 암컷은 저 둥그렇고 배때기가 수컷은 뾰족하죠. 그거랑 똑같이 팩틴 사이에 있는 그 마름모가 둥그러면 암컷, 뾰족하면 수컷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수컷이 상대적으로 집게 크기도 훨씬 큽니다. 이렇게 보시면 여기 암컷이고요. 이거 수컷이거든요. 집게 크기가 엄청 크죠. 그 이유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짝짓기를 할 때 수컷이 암컷을 그 교미 댄스를 할 때 이제 암컷을 유도하기 때문에 집게 힘이 좀 더 세게 진화를 하려고 그렇게 좀 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. 자, 뭐 습계정갈이니까 뭐 물을 또 한 바가지 또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. 바닥재는 뭐 마르지만 않게 유지하시면 됩니다.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바닥재가 마르면은 건조하면 이제 색깔이 엄청 흐려지죠. 이렇게 지금 피트모스를 제가 좀 깔아놨는데 뭐 코코피트가 없다면 피트모스도 상당히 좋은 바닥재가 됩니다. 오히려 뭐 세균들도 잘 번식을 안 하고요. 써봤더니 아주 좋은 바닥재가 됐습니다. 이렇게 젖어 있는 정도, 만지면 물기가 조금 살짝 묻어나올 정도, 그 정도만 유지하시면 아주 잘 산다는 거. 물그릇은 이제 뭐 항상 우리 습도 유지용으로 많이 쓰죠. 물그릇에 물 항상 채워 놓으시고요. 먹이가 제일 중요한데, 먹이는 이제 애들이 뭐 많이 먹는 친구들은 아니에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먹성이 막 뛰어나거나 뭐 엄청 잘 먹어서 뭐 하루에 몇 마리씩 먹고 이렇진 않은데, 저는 슈미를 한번 배고팠어. 야, 그렇지. 오우씨. 자, 그렇습니다. 아유, 먹어. 괜찮아, 먹어봐, 앉아. 일단 이렇게 경계를 좀 하고, 이렇게 경계를 좀 하는 모습을 봤는데, 먹성이 좋습니다. 나쁘진 않은데, 이제 지금 촬영하고 제가 들었다 놨다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조금 받아서 바로 잡아먹지는 않습니다. 아까처럼 이렇게 집게로 제압을 해가지고, 이렇게 잡아먹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. 귀뚜라미가 먹이 반응은 훨씬 좋고요. 일주일에 한 3번, 얘는 번데기 되려고요. 움직임이 없네. 움직임이 좀 많아요, 또 애들이. 사냥을 좀 하니까. 이런 팔팔한 애들. 일주일에 뭐 한 번에서 2번 정도만 날짜 정해갖고 주시면은 뭐 쉽게 사육이 가능합니다. 먹이값은 뭐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되죠. 야행성이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 먹는 거 굳이 구경하려고 하지 마시고, 야간에 풀어놓고 다음날 찌꺼기만 빼주는 식으로, 뭐 화장실 가시다가 새벽에 잠깐 일어나갖고 후레쉬로 비춰보면 또 이렇게 사냥을 해갖고 잡아먹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주간에는 대부분 은신처 안에 숨어 있거나, 야생에서도 마찬가지로 빛을 피해서 동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낮에보다는 밤에 활동을 더 많이 합니다. 낮에 뭐 쭈그리고 있다고 전혀 뭐 아픈 게 아니니까 명심하시고요. 유체 또한 똑같습니다. 사육법은 아까 조그만 거 보셨는데 자기 몸에 한 3-4배 되는 크기, 너무 넓은 데에다가 유태를 키우시는 분들이 있는데, 그러시면은 뭔가 습도 관리도 안 되고 사냥도 떨어지기 때문에 딱 이 정도 통이, 손바닥 이렇게 보시면은 이 정도 통이 딱 적당합니다. 유체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바닥재에 좀 습도를 과도하게 주다 보니까는 뭐 바닥재가 너무 쩔어가지고 유체가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.
그런 조절이 좀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유체용 물그릇을 써가지고 항상 이 주변에만 물이 고여 있게끔 이렇게 하시면은 습도 관리가 아주 편하다는 거 명심하시고요. 그렇습니다. 이게 답니다. 아니, 키우기가 뭐 엄청 쉬운 친구들이기 때문에 추위도 강해가지고 애들이 뭐 실내 온도 한 20도만 넘어도 잘 사는 친구들입니다. 적정 온도에 항상 뭐 25도죠. 어떤 생물이든 파충류 제외하고 23에서 5도 정도가 가장 적당하고요. 한 28도쯤 되면 이제 성장이 좀 빨라지지만 좀 더울 수 있다는 거. 한 25도 정도 유지하시고 한겨울에는 그래도 전기장판 필수로 깔아주셔야죠. 그렇습니다. 자, 오늘은 뭐 간단하게 이렇게 알아봤어요. 짝짓기나 번식까지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좀 더 세팅을 좀 갖춰 놓고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이건 좀 보여주면서 하는 게 낫기 때문에 그건 제가 나중에 페어를 준비해 갖고 세팅을 제대로 해서 영상을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사육 같은 것만. 탈피기간에 주의할 거 그거를 말씀 안 드렸네. 이 정갈 같은 경우는요, 탈피할 때 이 등갑이 상당히 늘어납니다. 이 등갑을 보시면은 일자로 이렇게 줄무늬가 이렇게 있죠. 여기가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있는 줄무늬가 정말 돼지같이 늘어납니다. 쫙 늘어나고 움직임이 엄청 둔해져요. 밥이야 당연히 안 먹고요. 진짜 뭐 순대 모양 엄청 통통해지고 늘어나는데 그때는 절대 밥 주지 마시고요. 한 2, 3주에서 뭐 한두 달 정도면 탈피를 하니까 그땐 건들지 마시고 조용히 정자세에서 탈피를 합니다. 얘들 뭐 누워서 하거나 타란툴라 같이 그러지 않기 때문에 정자세에서 움직임이 없다고 건드리지 마시고 탈피 껍질이 옆에 딱 보이면 그때 이제 탈피 껍질 빼주시고 몸 말리는 데는 일주일에서 열흘 제일 안전합니다. 그러니까 그 정도 시간 지난 후에 처음처럼 같이 사이클을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뭐 자세한 거는 뭐 제가 올려놓은 자료가 하도 많기 때문에 또 뭐 네이버 우리 벌러지닷컴 카페나 우리 홈페이지에 오셔도 많이 있고요. 모르시는 건 언제나 또 댓글로 여쭤보시면 또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립니다. 자, 마포가 키우고 싶다. 벌러지닷컴 네이버에 검색하시고 유튜브에서도 벌러지닷컴 구독, 그죠?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좀 더 사육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. 그렇습니다. 오늘 감기가 거의 다 난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날랑말랑하네요. 자, 환절기 내일부터 이제 내일 비가 오고 내일 모레는 또 엄청 추워진다고 합니다. 이제 생물들 또 우리 항상 강조하는 거 생물 관리들 차질 없게 잘 해주시고 우리 저기 또 한 가지 부탁만 드리면은 우리 벌러지닷컴 이용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한데 겨울철이니까 생물 저기 택배할 때 그 보온 포장이 필수입니다. 따뜻하게 해서 추워서 이렇게 가다가 잘못되지 않도록 뭐 추우면 어차피 제가 보내지도 않습니다. 전화해 드리고 이렇게 해드리는데 그래도 일단은 우리 처음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공지사항이 팝업으로 뜹니다. 크게. 그러니까 얼마나 안 읽으시면은 제가 제발 꼭 좀 읽어달라고 이렇게 큰 글씨로 써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 보온 포장을 꼭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주문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네이버에 벌러지닷컴 치셔갖고 또 더 자세한 정보나 사진, 사육 정보 유튜브에서도 벌러지닷컴. 자, 오늘은 뭐 좀 장비가 조금 부족해가지고 이 정도만 촬영을 하고요. 다음에 이제 암수나 이런 거 세팅 좀 화려하게 해가지고 제가 다큐멘터리 한번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야무진 또 생물 정보를 갖고 돌아오겠습니다.